사람이 중심이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바쁠 땐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땐 몰아서 쉬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개혁일까요? 아니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혁일까요? 김 반장의 픽,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근로시간 얘기가 나와서요. 의원님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상당히 길으실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일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한다고 봐야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특히 더 오래 일합니다. 아니 그러면 휴식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휴식 시간은 이동 시간에 짬짬이 휴식을 하고요. 아이고. 네. 이게 참 의원님한테도 이 노동시간 개편안이 잘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요. 네, 그 의원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장시간 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과로사 조장법이고 임금 삭감법이고 그다음에 워라밸을 파괴하는 워라밸 파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편이라기보다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연장 근로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니까 2018년도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주 68시간 제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이렇게 두니까 5일 동안에 하루에 뭐 4시간씩 연장 근로해서 뭐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추가로 일을 해서 68시간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로 도입한 것인데 이걸 다시 되돌리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문제가 이제 과로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좀 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의 폭을 넓히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47.3%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유급 휴가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도 선택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네. 특히 더 우려하는 것은 회사가 바쁠 때 일을 몰아서 시켜놓고 비수기에는 아예 이제 강제 위직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임금도 대폭 삭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도 그나마 노조가 다 반대를 해도 MZ세대 노조를 뭐 대변하고 뭐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MZ세대 노조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나 걱정을 이제 의식을 한 건지 정부는 휴가 활성화를 통해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후에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놨다가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고 안식월 가능하게 하고 뭐 자녀의 등하원, 병원 진료 시에 시간 단위 휴가도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휴가 활성화 방안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아이가 어린 아이면은 실제로 2시간 정도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잘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도 중소사업장에 일하고 있거나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보장돼 있는 휴가도 못 쓰는 상황에서 그것을 뭐 권장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고 설사 휴가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데 오는 그 피로감이나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동들을 이제 보살필 때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실제로 그 양부모가 같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몰아서 일하다 보면 이제 아이 낳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도 또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부적절한 방안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으로 일자리 없는 사람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 시대의 흐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라고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저는 노동부 장관이 본인이 노동운동 했었던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가 대통령이 보니까 MZ세대도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구력애교나 이런 것 때문에도 반발이 엄청 심한데 MZ세대까지 반대하는 걸 밀어붙이는 건 실제적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한 발 물러난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노동부 장관이 본인이 취임할 때 했던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지킬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그런 소신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예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나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고 좀 화도 납니다. 네, 뭐 노동부에서 보완을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대화하고 소통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걸로 기대를 한다. 공감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자들의 그동안 계속 투쟁해왔던 것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오랫동안 합의를 해서 주 52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52시간에 맞춰서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에서 그 시스템대로 새로운 사람을 뽑고 또 이 야간 근로나 이런 조를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를 다시 아무 합의 없이 되돌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합의하겠습니까? 결국 합의하지 않고 또 윽박지르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큽니다. 네. 지금 뭐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해서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노동시간을 포함해가지고 말은 노동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개혁이고 노동자 죽이기고 실제로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국정 평가가 굉장히 낮으니까 결국은 보수들을 집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반사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화합시키고 그리고 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보수를 결집하고 그걸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특히 그 지금 이제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굉장히 여쭤보려고 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가령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그 헌법 33조에 자주적인로 조직된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시스템에 투명하게 입력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보조금 관리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 단체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겨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50몇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만 쳐다보고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 굉장히 문제이고요. 네. 특히 이제 노조법상의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운영에 정부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게 ILO 결사의 자유협약에 돼 있고 우리는 이 ILO 결사 자유협약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조합원들은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계속 입장을 바꾸잖아요. 공시하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때 개시하도록 하겠다든지 계속 후퇴하고 그 이상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방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처음에 주장했던 거와 다른 주장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 단체보다는 이쪽에만 더 비리적인 눈을 갖고 보고 있다 이런 편향성도 우려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노동조합은 그 감사를 둬서 충분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한국노총의 집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전체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비리 집단인 것처럼 규정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정부가 보면 기존 노조하고 MZ 노조를 좀 차별해서 가려는 그런 방침도 보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MZ 노조든 기존에 있는 노조든 다 같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노동자들의 3권이 있고 그리고 노조법에 규정돼 있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지 자꾸 대통령이 편가르기 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을 편가르어서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편가르기 하는 게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최근에 노랑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정규직 많은 것에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쓸 때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이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 협상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게 이번에 노조법 2, 3조를 개정한 안인데 네. 이것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실제 휴일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모성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공휴일 제도 등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네.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그 넓은 노동자들을 인정해주는 법이 좀 필요해서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도입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같은 정당의 의원들도 조금씩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도 그렇고 정의당 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이 기존에 내놓은 안이 있고 네. 또 최근에 새로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들이 전부 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 병합 처리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 올라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정의당 안과 그다음 민주당 안과 또 민주당 안에 여러 명의 안이 법사위원회에서 빨리 논의되는 게 필요해서 정의당은 법사위원회 빨리 논의해라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입장도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제일 먼저 주장해서 먼저 좀 발의를 한 상황이고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먼저는 검찰이 좀 제대로 조사해라는 네. 걸 요구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특검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거고 그 절차대로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검찰이 아예 조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항의 방문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특검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갔습니다. 최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 만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정말 그 말만 하면은 좀 가슴이 먹먹하고 화도 많이 나는데요. 일단 그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동양한 돈은 절대 안 받는다.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까지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그렇다고 몇십 년을 참아왔는데 겨우 우리가 힘들게 싸워서 이제 판결을 받아놨더니 힘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를 뒤통수를 치고 있어서 화가 난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사죄를 받아야겠다. 내 80년 인생을 돌려받아야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자 세 분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삼자변제 안 받겠다. 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해법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헌법 전문에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제72조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인데 행정부가 그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을 위배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라. 직을 걸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안 할 거면 지금 이 내놓은 해법안을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